유튜브로 김은주님께서는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질문 주셨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당시에 그 상당히 오래전에 유시민 작가께서 이거 가상화폐 다 사기다. 빨리 이거 뭐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예. 지금 이 가상화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큰 어려움 겪고 계신데 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게 끝이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죠. 이게 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신묘한 장난감이고 이게 무슨 획기적이고 새로운 어떤 기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이유로 이걸 정당화시켜주는 흐름이 있었고 네. 이분들이 영업을 되게 영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영업을 영악하게 해서 예. 막 그걸로 좀 돈 번 사례들이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부추기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성공 신화 막 나왔었죠. 예, 그래서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이게 사기라고 결국 망할 거라고 얘기한 후에도 계속 올랐잖아요. 네. 암호화폐 가격이 예. 올랐는데 그거는 이 사기극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고 있어서 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옳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진 이제 경제학적 상식에 비춰 보면 네. 이거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이 완전한 끝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에게 보편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다른 도박들은 지금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하는데 네. 이 도박은 처벌을 안 해요 지금. 법 바깥에 있거든요. 제도 밖에. 예. 그래서 마음껏 도박을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번창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여서 투자하신 분들이 돈도 벌고 네. 뭐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 뭐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유용한 부분이 꽤 있죠.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과 무관합니다. 아하. 초기에 네. 그러니까 채굴이나 이런 게 블록체인의 특징인데 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하게 하고 시스템을 돌리게 하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채굴을 하게 하고 채굴 보상금을 주고 네. 이제 거래 수수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돌렸는데 네.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이라서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대체 코인이라고 더 나은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네. 사실은 블록체인과 거의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찍어서 그냥 뭐 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웃겨요. 네. 이게 아니 왜 멀쩡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요?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질 가치가 전혀 없는. 가치가 네. 전혀 없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지난 주말 파산을 신청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리먼 사태처럼 암호화폐 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 속 경제 이성일 기자입니다. FTX는 올해 초에만 해도 320억 달러, 4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세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같은 유명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씩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용자에게 맡긴 돈을 돌려줄 수 없을 만큼 자금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빚은 최대 500억 달러, 66조 원에 이릅니다. 창업자 샘 뱅크먼은 5년 전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해 번 돈으로 거래소 설립, 코인 발행까지 성공했습니다. 코인 시가총액만 한때 78조 원에 이르면서 나이 30살에 재산 20조 원, 세계에서 60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워렌 버핏으로 불렸습니다. 100억 원 넘는 슈퍼볼 경기 광고를 사고 톰 브래디, 오타니 같은 정상급 스타를 모델로 활용했습니다. 지난 대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70억 원에 가까운 정치 자금을 기부했던 뱅크먼은 클린턴, 블레어 같은 전직 국가 원수들을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 초대해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 도산 위기에 몰린 암호화폐 업체 구하기에 나서 업계에선 영웅으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뱅크먼의 회사들이 수상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폭로된 이후 급 반전했습니다. 뱅크먼의 거래소는 투자회사에 코인을 빌려주고 투자회사는 이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시 코인에 관련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용자가 맡겨놓았던 코인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코인을 빌린 대가도 제대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코인 인출을 요구하면서 뱅크먼의 고속 성장 신화는 폭로 일주일 만에 파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주인이 한 사람인 투자사와 거래소가 오랫동안 수상한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파산을 불러왔지만 가상화폐 시장 전체로 보면 자칫 한 회사가 무너지면 주변이 어려워지고 전체가 흔들리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발행한 코인으로 투자를 했다가 또다시 투자를 받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뱅크먼이 발행한 코인 말고도 사태와 무관한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폭락을 하면서 코인계의 리먼 사태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가 출렁이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하고 원금의 몇 배로 불려 투자하는 레버리지 높은 암호화폐 생태계 특성 탓에 작은 충격도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자가 나오는 대출 풀에다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코인을 또 빌려주고 그 빌린 코인을 가지고 또 대출해주는 기업들이 또 있는 거. 연쇄작용이 발생 훨씬 쉬운 구조라고 이해를. 전 세계 경제를 몇 년 동안 침체로 몰아넣었던 2008년 금융위기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한계 투자회사 파산으로 촉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400억 원을 투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엘살바도르는 9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을 선포하며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던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 급락 때마다 싸게 팔아줘서 감사하다며 추가 매수에 나섰지만 손실만 더 키웠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내년 1월까지 8,800억 원의 부채를 갚아야 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 상황으로는 부채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